결혼식 날 모든 것이 반짝이고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깐의 행복과 설렘을 느낄 틈도 없이 어쩐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네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묘하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너의 결혼식이지? 축하해.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오늘은 네가 자유를 잃은 날이기도 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얼음장 같은 충격으로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눈을 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질문투성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었다니 무슨 뜻이지? 저는 결혼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넌 우리 집의 사람이야.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습관이 있든 이제는 이 집의 방식에 맞춰야 해. 알았지? 그 말 속에는 어떤 타협도 유연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인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준비하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하셨어. 남편은 무심한 얼굴로 묻더군요. 뭐라고 하셨는데? 결혼하는 날이 내가 자유를 잃는 날이라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너한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저는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제 귀에 계속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 나는 왜 벌써부터 억압감을 느끼는 걸까? 신혼여행을 가서도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이 잠시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혹시 식사할 때 음식 남기지 말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보내. 그 메시지는 따뜻한 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일종의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의 모든 행동을 체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또 연락 왔어. 제가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별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세세한 성격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의 말과 시선이 이렇게 제 숨을 조이는 걸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음식 좀 할 줄 알아? 이리 와서 같이 해보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양념을 하고 요리를 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즉시 제 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시어머니는 바로 지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방식에 맞춰야지. 왜 자기 맘대로 해? 그 말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함께 꿈을 꾸는 부부가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시어머니의 규칙 속에서 사는 집안 식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결혼식 날 들었던 그 한마디, 자유를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불안해.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꾸 답답하고 억눌리는 기분이 들어. 남편은 여전히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말없이 저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정말 이렇게 흘러갈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잃지 않을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나답게 살아야 해. 하지만 그 다짐이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뭐 할 거야? 너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알아?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하지만 그 속에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니. 오늘은 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장을 봐? 그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 고춧가루는 어느 브랜드로 사고, 간장은 이거 사서 이렇게 써야 해. 처음엔 그저 친절한 조언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조언은 점점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서도 혹시 어머니가 전화할까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제 삶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너무 자주 간섭하셔. 요즘 전화만 받아도 가슴이 답답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세세하잖아. 그냥 맞춰줘.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싸워야 하는구나 하는 외로움만 커져갔습니다. 시댁에 들르는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제 쪽을 보며 묻습니다. 수진아, 너희 집도 이렇게 정리해? 그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던진 말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같이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 밥 이렇게 퍼서 먹어? 너무 많아. 여자는 적당히 먹어야 예쁘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도 적게 퍼서 담았는데도 그 말은 저를 비난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수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때 남편이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는 정적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속으로 수백 번이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남편은 게임을 하며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래? 또 엄마 때문에 그래? 오빠, 제발 한 번만 내 편 들어줄 수 없어? 나는 정말 힘들어. 그의 무심한 표정은 제 마음을 더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렇게는 안 돼. 국은 이 집 방식대로 끓여야 해. 왜 네 멋대로 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까지 떨릴 만큼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제 집에서 하던 대로. 내 집? 여기 네 집이야. 이 집에선 내 방식이 맞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의 공간이 시어머니의 방식으로 묶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반항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목소리는 어디로 갔지? 그날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내 삶이 있어.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잦아졌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아, 너희 집 청소는 했어? 집안일은 아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다 했어요.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계속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혹시 어머니가 오늘 집에 오실까? 혹시 또 뭔가 검사하실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너무 자주 집안일 이야기하셔서 숨이 막혀. 나 그냥 집안일이 아닌 내 삶도 살고 싶어.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냥 넘겨. 엄마는 그런 사람이라서 바뀌지 않아. 그 말은 마치 네가 참아라는 강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편이 없는 결혼, 이게 맞는 걸까? 주말이 되자 시댁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보셨습니다. 수진아,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손이 건조해서. 다 핑계야? 우리 며느리라면 더 깔끔해야지. 식탁 위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한마디만 해줘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저는 잠깐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웃음기 하나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왜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때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시댁 방문 조금 줄이면 안 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할걸? 그냥 참고 다니자. 너만 조금 참으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옆에서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저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냥 집안일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요. 그날 퇴근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놔야 해. 그래서 친한 친구 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경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유경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내 삶에 간섭해. 제발 나 한 번만 생각해줘.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얘기해볼게. 하지만 엄마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줄까? 아니면 또다시 묵묵히 넘겨버릴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한 걸음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말씀드렸을까? 아니면 또 그냥 넘겼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너 요즘 힘들다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얘기했구나 싶으면서도 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두려웠습니다. 그게 그냥 요즘 조금 바빠서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거짓말처럼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해. 우리 시댁 전통도 배우고 집안일도 꼼꼼히 해야지. 그 말은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답답함이 차올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따졌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나 더 힘들어졌어.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요즘 지쳐 보인다고 했지. 엄마도 너를 위해 이야기한 거잖아. 날 위해서? 날 더 힘들게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엄마 편만 들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결혼 왜 이렇게 된 걸까?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눈치만 보잖아. 그 말이 제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유난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니? 시집와서 웃어야지.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 웃음을 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은 이렇게 끓여야 제맛이 나. 너는 너무 싱겁게 하더라. 밥은 꼭 이렇게 해야 해. 너는 아직 멀었어.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가 될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을 잃어가며 살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나 더는 참기 힘들어. 남편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할게. 그러나 그의 말은 너무 무기력하게 들렸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할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남편의 무심한 눈빛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 시선이 계속 마음을 옥죄어 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니? 그 말이 귀에서 맴돌며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우리는 다시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있자. 저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저번에 말한 대로 국물은 우려놨지? 이렇게 간을 해야지. 너는 너무 대충 하더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배워가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지? 왜 내 방식은 다 틀린 걸까?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 맞춰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힘들어도 참는 게 며느리야. 나 때는 말이지. 더 힘들었어도 다 견뎌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냥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오빠는 왜 나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제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미움받는 것 같을까? 그때 문득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작아지지 않았는데 지금의 저는 마치 집안의 하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 어제 많이 힘들었잖아.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에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시댁에 가면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야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내 생각을 말하자. 더는 참지 않자. 이런 다짐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막상 시댁 문 앞에 서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오늘도 늦지 않게 왔네. 빨리 들어와서 준비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손끝을 살피셨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제맛이야. 너는 아직 배울 게 많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너희 집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배웠나 봐. 결혼했으면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지. 그게 맞는 거야. 저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많은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힘들다고?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시면 조금 말끝이 떨려 나머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른 말을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 조금만 이해해줘.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며느리 편만 드니? 내가 틀린 말 했어?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남편은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남편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네.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밥은 이렇게 퍼야지. 너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 반찬을 내놓을 때도 순서를 지켜야 해. 이런 건 상식이잖아. 저는 끝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제 방식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계속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 자신감을 잃어요. 순간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니? 내가 잘 되라고 하는데도?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더는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심했지? 미안해, 수진아. 저는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이대로는 안 돼. 다음엔 내가 더 확실히 내 의견을 말할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네 마음 알았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침묵하지 말자. 내 목소리를 내야 해.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오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반겼습니다. 왔니? 수진아, 오늘도 할 일이 많아. 어서 들어와서 이거부터 씻어.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씻으면 안 돼. 너는 대체 언제쯤 제대로 할 거니?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위축돼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제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위축돼?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 좀 들어줘. 계속 잔소리만 하면 힘들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왜 며느리 편을 드니?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는 이 집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역시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않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겨냥했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담아야지. 너는 도대체 센스가 없어.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저는 끝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상처만 받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러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솟구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남편이 부엌에서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잘 말했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우리가 같이 바꿔야 해. 계속 이렇게 살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엄마랑 제대로 얘기할게. 다음엔 내가 앞에 나설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야 해. 그리고 저는 작은 노트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를 내야 해. 하지만 막상 차에 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왔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먼저 엄마에게 얘기할게. 너는 너무 부담 갖지 마. 저는 그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내 편이 되어줄까? 아니면 또다시 침묵할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수진아. 오늘도 내가 해놓은 대로만 해.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서 반찬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해 볼게요. 제가 요즘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내 방식을 바꾸겠다고?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요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번 믿어줘.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 내가 잘못했단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잘못이 아니라 수진이도 자기 스타일을 찾고 싶잖아. 부엌 간의 공기는 금방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칼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보든가. 하지만 잘못되면 내가 다 고칠 거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손을 움직였고 남편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수진아,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았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들고 음식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 한마디가 제 귀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내 요리를 인정했어. 식사가 끝나고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졌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또 뭐라고 하실까?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진짜 잘했어. 엄마도 조금은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내가 이 집을 관리한다는 강한 의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딪혀야 하나? 그러나 오늘의 작은 승리는 제 안에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 며칠이 지나고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도 와야지? 그 목소리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기만 할 수는 없어. 내 생활도 지켜야 해.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피곤이 많이 쌓여서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시댁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이번에는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너까지 며느리 편을 들면 어떡하니? 우리 집 며느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냐?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숨을 고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줘서 고마워. 그의 눈빛은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나도 엄마에게 조금 더 강하게 말할 거야. 너 혼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가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부부의 생활을 조금은 존중해줬으면 해요. 수진이도 힘들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너희가 잘 지내야 한다는 건 잊지 마라.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지만 우리는 오랜만에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렇게 둘만 있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우리만의 공간을 지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이해하신 걸까? 아니면 잠시 물러난 것뿐일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돼. 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용기 내어 말했고 남편도 그런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둘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부부의 의견을 먼저 나누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숨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죠. 오빠, 우리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좋다.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없었으면 나도 모른 채 지냈을 거야. 엄마가 우리 생활까지 결정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이제는 우리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며 불편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서 며칠을 울었겠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방식이 있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나면 스스로가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제 조금씩 서로를 더 믿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해준 덕분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요즘은 괜찮지? 그 한마디가 조금은 낯설었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하게 부딪히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지만 자신을 지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부부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믿고 살자.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댁 문제나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